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NPD 마지막 분석 영상으로 투자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탑10에 랭크된 삼성 제품을 살펴보면 S20이나 노트 혹은 폴더블이 아닌 A 시리즈가 4, 5, 6,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해외 언론에서는 작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NPD가 납품했던 A51 모델을 뽑았습니다. 언론사마다 순위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삼성의 중저가 모델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도 마찬가지로 A 시리즈와 J 시리즈 모델 하나가 보이는데, 이렇듯 삼성은 지난 19년, 20년 중저가 모델 판매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PD는 삼성의 중저가 모델 FPCA를 납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보급형 S20 펜 에디션과 그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M42, 그리고 올해 3월 초 국내에도 출시된 A32와 최근 공개된 A52 모델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프로젝트 코드명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글의 픽셀 버즈 포함 몇 개 기종과 닌텐도의 경성회로 어셈블리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의 작년 생산량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억 7천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올해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다시 3억 700만 대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갤럭시 A 시리즈와 M 시리즈, 이 중저가 모델 판매 비중을 늘려서 총 2억 3,700만 대가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공개된 A72 모델은 유니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A 시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인 A32와 A52를 NPD가 대응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1월의 스마트폰 시장 동향 레포트 헤드라인을 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5개월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고, 프리미엄폰 시장은 아이폰 12 시리즈가 주도한 반면 삼성은 A 시리즈의 선전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증권의 레포트에서는 갤럭시 S21의 조기 출시 효과가 미약했고, 연간으로는 A 시리즈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17일 밤 삼성에서는 온라인 언팩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최초로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A 시리즈 중저가 모델의 언팩 행사를 개최하면서 NPD의 A52와 유니온의 A7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중저가 모델의 이러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삼성의 올해 상반기 핵심 전략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적용하던 방수 방진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면서 파격적인 성능 향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언팩 행사를 기점으로 NPD에 쩔어있는 주가에 반응이 좀 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지조 있게 바닥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수요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9.3조를 발표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조 2천억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YOY 약 56% 성장을 기록한 수치로 1분기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만 NPD 분석 2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자회사 캐프의 실적 회복 기대감인데요. 국내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강우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 1분기 캐프의 실적은 작년 4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베트남 신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생산 캐파가 597만 개에서 472만 개로 줄어든 이유는 노후 장비 처분은 아니고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부터 조금 낮게 작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요 회복 시 이전과 동일한 최대 597만 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캐프 관련 히스토리를 찾아보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최근 3년간 흑자 실적이라는 기본 요건이 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한 적자 레코드 때문에 최소 3년 이후를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NPD의 경쟁사인 CU테크 IPO가 연내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준다면 FPCA 업체들에 대한 릴레이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NPD는 1, 2분기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미래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반대의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달러 약세 전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 대규모 지원금 살포 이후 최근 다시 2.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UBS에서는 유로존의 회복과 이 유로 달러 환율이 1.25 달러까지 오르면서 연말까지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달러의 환율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이 환율 변동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4월 19일 기준 달러 환율은 1115원인데요.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이머징 마켓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국내 주식 멀티플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수출 기업의 실적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8인치 웨이퍼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현대차도 울산 1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요. 작년 반도체 산업이 8인치에서 12인치 웨이퍼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에 이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전력 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심각한 쇼티지가 발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DDI 반도체, 유리기판, 편광 필름의 순서로 부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FPCA 기업에서 IC 칩 공급 부족은 원재료 수급 이슈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삼성의 전략 모델 부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이 공급 차질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NPD의 IPO 주관사였던 유안타증권에서 이 악재만 반영된 주가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행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40억을 전망했으나 회사는 컨센서스 대비 약 7억 정도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하고 캐프의 영업권 상각 50억까지 반영하면서 순이익 적자 전환을 공시했었죠. 일단 해당 레포트를 기준으로 올해 NPD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170억에 이제 순이익 100억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NPD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 중순쯤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스마트폰 판매 비수기에 IM 사업부가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NPD의 1분기 실적도 이러한 전방 산업의 이연 소비 트렌드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캐프가 작년 1분기 실적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NPD의 올해 1분기 예상 실적을 매출 660억 그리고 영업이익 45억, 당기순이익 2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캐프 실적이 회복된 이후에는 컨센서스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NPD가 유안타 증권의 실적 전망치를 충족한다면 ROE 12를 멀티플로 적용해서 PER 11 정도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기준으로 NPD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5,000원에서 한 5,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등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DKT의 현재 PER 17을 적용한다면 무리해서 7,9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 6,5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NPD의 분석 영상은 이렇게 총 4편으로 완결 짓고 다음 기업 분석 영상에서 이 쩔어 있는 세 종목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